내가 직접 마케팅 물류 CS를 했을 때 생기는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마케팅입니다. 보통 마케팅은 대표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나면 이 손실이 엄청 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몇 년을 똑같은 방법의 광고만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대표 입장에서 이전에 성과가 잘 났던 광고를 계속 반복하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광고로 큰 브랜드의 경우 이 로아스라는 지표에만 집착을 해서 계속 로아스가 잘 나오는 광고만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로아스만 보고 광고를 할 경우 이 잠재 고객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매출액이 올라갈수록 로아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로아스가 떨어짐으로써 생기는 이 이익폭이 줄어드는 거를 계속 눈으로 보기만 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마케팅 채널은 브랜드의 각 성장 단계에 있어서 다르게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인스타그램이 가장 좋고 그 이상인 경우는 네이버 쇼핑 검색, 파워링크, 월 매출 1억 이상인 경우는 그 외의 모든 툴과 바이럴 마케팅을 다 동원해도 좋아요. 물론 이렇게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매출 목표에 맞는 마케팅 툴을 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처음에 시도했던 그 인스타그램 광고가 굉장히 쉽다 보니 이걸로 성장한 브랜드의 대표님들은 대체로 월 2, 3억까지는 그냥 인스타그램 광고로만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마케팅 대행사를 쓰면 아무래도 다른 브랜드에서 성과가 좋았던 툴이나 최신 유행 툴, 지금 효과가 잘 나오고 있는 마케팅 채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특히 요즘 효율이 잘 나오는 채널들에 대한 정보가 빠삭하다 보니 좀 더 다양한 광고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마케팅 대행사를 쓰는 게 좋은가? 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행사들은 대체로 고객의 이익 증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내가 마케팅을 잘 모르고 배워야겠다라는 입장이라면 이 마케팅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대행사를 끼고 대행사에게 돈을 주면서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우셔야 됩니다. 대행사랑 같이 처음에 해보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대행사랑 1년 정도 같이 일을 하면서 마케팅의 기초에 대해서 많이 닦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대행사에 알아서 하세요 라고 던져놓기만 하고 확인을 안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돈을 쓰고 광고를 하는 것인 만큼 대행사가 이런 광고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또 저기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의사결정의 속도를 따라가시고 납득이 되면 진행을 하고 반드시 또 그 광고의 성과를 리뷰하는 프로세스를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물류를 3PL로 외주화를 안 하고 직접 택배를 보내는 경우에 택배 발송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의 직원 문제랑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류를 직접 하는 경우는 99% 대표님들이 내가 배송을 직접 보내는 것이 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것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렴한 경우는 판매하는 품목이 한두 개밖에 없어서 택배 발송에 있어서 거의 실수가 없거나 매출이 너무 적어서 이 물류를 외주화했을 때 드는 고정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이 물건 종류도 너무 많아서 이 실수가 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자 액세서리 종류가 그런데요. 한 개당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하는 액세서리는 기본적으로 많이 주문하기도 하고 종류도 너무 많고 재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100% 실수가 납니다. 근데 거기다가 보통 이런 대표님들 경우 내가 혼자서 예쁘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입해가지고 소소하게 팔다가 보니까 이렇게 규모가 커진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매일 이제 내 손님한테 보내는 그런 느낌으로 포장을 하고 예쁘게 택배 발송하고 뿌듯해하고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직원한테 위임을 하게 되고 또 이 직원을 뽑을 때도 배송만 하기에는 1인분의 업무가 안 나오니까 CS나 격리 업무도 같이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와서 물류가 너무 복잡하다. 이제 외주화를 해야겠다. 3PL을 넣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물류 직원의 업무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의사결정을 빨리 못하고 계속 어영부영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물류도 마케팅처럼 나의 매출 목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매출이 늘어날 것 같으면 차라리 직원을 새롭게 뽑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모든 물건들을 3PL로 보내버려서 아예 배송 업무 자체를 회사의 업무에서 없애버리고 회사 내부에는 마케팅만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S인데요.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CS 때문에 정말 골머리 앓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항상 CS 직원이 문제였습니다. 일단 CS는 나 혼자 할 때는 할만합니다. 어떤 마인드로 임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즐거울 수도 있는 업무예요. 또 CS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세일즈도 할 수 있고 단골 고객도 확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장들은 사실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CS를 통한 마케팅과 추가 구매를 융통성 있게 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직원의
직원에게 주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당연히 직원이 CS를 할 때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응답을 해서 팔 수 있는 것도 못 팔게 되고 추가 판매 기회가 있는 것도 놓치게 되는 것도 물론 당연한 거지만, 또 CS가 많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배송이나 격리 같은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커리어적으로 욕심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업무가 없어서 또는 경력이 단절되어서 대부분 CS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처음 들어온 CS 직원이 회사의 전체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대표가 나서가지고 이거를 막아낼 수는 있겠지만 대표는 그냥 대표예요. 대표는 언제나 회사에서 동떨어진 존재일 뿐이고 직원들은 직원끼리 뭉치게 되는데, 처음부터 내가 회사 왁구를 딱 짜고 팀장들을 먼저 뽑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해지면 급하게 뽑고, 또 내가 가진 업무 중에 가장 덜 중요한 업무부터 위임을 하다 보니 조직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조직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CS를 외주화하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외주 솔루션이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받았었어요. 근데 내부에서 300만 원짜리 CS 직원을 쓴다고 해서 외부에서도 300만 원을 매달 쓰기만 하면 CS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1000만 원 이상이 매일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CS 팀을 꾸리고 그 회사에 CS에 대한 매뉴얼도 익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번 시작을 하면은 쉽게 그 계약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CS에 1000만 원 이상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외주화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것도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라서 재택이 일반화된 지금은 제 생각에 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고 보니까 제가 좀 올드한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수직 계열화와 수평 계열화에 이어서 그것들의 단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으나 지난 영상의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길래 약간 더 많은 구독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살짝 틀어서 풀어보았습니다. 내용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공감된다, 유익하다라는 댓글 하나만 달아주시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